EBS 세 번째 단원 퇴저감과 지질 구조 2점 수능 테스트 시작합니다. 1번 그림 가는 지구 표면에서 퇴저감과 화성암 플러스 변성암의 면적비. 나는 지각에서 퇴저감과 화성암 플러스 변성암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 표면과 그리고 지각이라 그랬어. 좀 다른 거야. 여기서 부피비와 면적비. A와 B는 각각 퇴저감과 화성암 플러스 변성암 중 하나이다. 어느 게 A, B, 어느 게 퇴저감이고 어느 게 화성암, 변성암이겠냐 이거지. 요거는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지구 표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겠어?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흙이잖아. 흙, 토양. 그러니까 토양이 쌓여서 된 암석이 가장 많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지구 표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퇴저감이고 나머지가 화성암 플러스 변성암이라고 보면 돼. 근데 지각으로 보면 이게 사정이 달라지지. 이제 토양이 아니라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렇게 지각을 들어가야 되니까 현무암, 뭐 화강암 이런 거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더 많은 거야. 지각을 따진다면.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런 거 했었잖아. 대륙지각은 화강암, 해양지각은 현무암. 전부 다 화성암이잖아. 그러니까 지각을 따진다면 지각에서의 부피비를 따진다면 요게 화성암, 변성암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퇴저감이겠지. 그럼 기억. 쉐일은 A에 해당한다. 맞지?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암석은 퇴저감이다. 이것도 맞고. 속성작용은 주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난다. 속성작용이 뭐더라? 응? 다른 말로 고화작용. 퇴저감이 되는 그 과정이잖아. 다짐작용하고 다른 말로 압축작용이지. 다짐작용하고 교결작용. 다른 말로 시멘트화 작용. 이거 두 개를 합쳐서 고화작용이라 부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퇴저감이 되는 거니까. 퇴저감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지구 표면 부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겠지. 이것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2번.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지역에서 모래가 퇴적된 후 사암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퇴적물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딱 보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 요거는 빈 공간이 좀 줄어들었고 교결 물질까지 들어가서 이미 그 뭐지? 그 교결 작용, 그치? 교결 작용까지 다 일어난 거야. 기억. 그리고 가와 비교한 나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의 설명에 대한 얘기야. 모래가 퇴적된 후 경과된 시간이 길다. 시간이 좀 지났겠지? 맞는 거고. 퇴적물의 총 부피에 대한 궁극의 총 부피. 궁극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줄어들었을 테니까. 응? 이게 줄어들었을 테니까. 감소. 이게 크다가 아니라 적다 그래야지. 밀도가 크다. 꽉꽉 눌렸을 테니까. 그리고 빈 공간을 교결 물질이 더 채웠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밀도가 커지겠지. 기억하고 디귿 두개 고르면 돼. 그럼 됐고. 다음 3번. 그림은 두 지역 A와 B에서 깊이에 따른 지온 분포와 속성작용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깊이에 따른 지온 증가율은 A가 B보다 크다.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A가 온도가 더 빨리 변하는 거잖아. 같은 깊이까지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든다면 10km 깊이에서 비교하면 되지. B는 온도가 여긴 거고 A는 온도가 여긴 거잖아. A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A가 B보다 크다. 맞고. 속성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여기서 속성작용의 범위를 이렇게 알려줬잖아. 여기까지가 속성작용이라고. 그럼 최대 깊이는 A는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지. 요 깊이까지. A는 요 깊이까지인 거고 B는 요 깊이까지인 거고. 그래서 최대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 잘못됐지. 바뀐 거야 A, B.
B의 지표면 부근에서 B 지표면 부근이겠지? 여기서 온도가 400도가 되면 여기 아니야 여기 속성작용 범위를 이미 벗어났지? 안 되는 거야. 됐고 4번 다음은 여러 퇴적 환경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선상지는 유수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퇴적 환경에서 선상지는 유수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곳이 아니라 급격히 느려지는 곳이야. 느려지는 곳. 선상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계곡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물이 평지를 만나면서 유속이 뚝 떨어지니까 빠른 속도로 막 쓸려 내려오던 퇴적물들이 여기 쌓이는 거야. 그걸 선상지라고 얘기해. 이는 잘못됐고 삼각주는 여기 있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 지형이다. 맞지? 하천이 흐르다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서 바다와 만나면 커다란 물덩어리를 만나니까 유속이 뚝 떨어지겠지. 빠른 속도로 흐르던 입자들이 여기 쌓이는 거야. 그걸 삼각주라고 얘기해. 선상지, 삼각주. 선상지는 주로 육상 환경, 육지 쪽인 거고 삼각주는 바다 쪽에서 쌓이는 거야. 삼각주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형성된다. 맞고 대륙대 퇴적된 퇴적물에는 건열이 발달한다. 건열은 이건 어디야? 건열은 건조한 기후. 대륙대가 건조한 기후가 될 일이 없지. 대륙대에 쌓이는 거는 뭐 점이층이야. 이것도 틀렸고 B 하나 맞는 거네. 2번 하나만. 다음 5번 다음은 어떤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대륙 주변부의 해저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빠르게 이동하여 다양한 크기의 퇴적물이 대륙대나 심해저 평원에 한꺼번에 쌓일 때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 이건 뭐야? 점이층리네. 이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층리? 아니지. 한 지층 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맞지. 이 퇴적 구조를 이용해 지층의 역전 요무를 알 수 있다. 아래쪽 입자가 크고 위쪽 입자가 작으니까 역전 요무. 뒤집혔는지 똑바른지 그게 역전 여부야. 알 수 있지. 니은하고 디귿 2개. 그림은 화강암, 쉐일, 사암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요 세 개를 구분하는데 층리가 발달하는가? 층리 퇴적하면서 발달한다 그랬잖아. 아니요 그랬으니까 남은 거는 A가 화강암밖에 안 되네. 나머지 두 개, 쉐일하고 사암이 밑으로 내려와서 구성 입자가 육안으로 잘 구별되는가? 쉐일하고 사암이 남았는데 사암은 모래, 쉐일은 점토, 진흙이잖아. 어느 게 입자가 잘 보여? 사암이 입자가 잘 보이겠지. 잘 구별되는가? 예, 요게 사암이고 아니오가 쉐일. 이렇게. A는 조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화강암, 조립질이라 그랬지? 맞는 거야. B는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한다. 쉐일은 쇠설성 퇴적암이야. 화학적 퇴적암에는 뭐가 있었더라? 화학적 침전 반응에 의한 CaCO3 석회석 또는 암염, 소금, NaCl 이런 게 있었지. C는 퇴적 입자 사이의 공간이 교결 물질로 채워져 있다. 사암이니까 채워져 있겠지. 기억 디귿 4번. 다음 7번. 다음은 어떤 지층에 대한 설명이다. 형성 과정은 요거는 좀 이건 해저에 심해저에 철광상이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그냥 읽고 자료 해석만 하자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언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야. 그냥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해 보자고. 층리가 발달한다. 가로 줄무늬 이거 층리 맞는 거야?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한다. 유기적 퇴적암이 되려면은 생물체가 관여해야 되는데 생물체가 관여한 건 아니야. 이거는 철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된 후 침전됐다 그랬으니까 유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화학적 퇴적함에 가깝지? 이건 잘못됐고, 처리 질량비는 철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철이 녹슬면 불구스름, 검은색 내지는 불구스름 하잖아. A가 붉은색을 띈다 그랬으니까 A의 철의 질량비가 많겠지.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8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과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딱 보고 뒤집혔다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요게 사층리잖아. 요 사층리에서 유수에 물이 흐르는 방향, 퇴적물의 공급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지? 잘 생각해봐. 이쪽 방향이야. 뒤집혀 있는 거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 지층을 구성하는 입자의 평균 크기는 사암층이 쉐일층보다 크다. 맞지? 쉐일층은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쉐일층. 쉐일층. 맞는 거지? 여기 이게 건열이니까. 건조한 대기. 맞고, 쉐일층은 사질 쉐일층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이게 역전된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가장 먼저. 사질 쉐일층이 두 번째, 사암층이 세 번째 이렇게 쌓인 거야. 쉐일층이 가장 먼저야. 나중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8번에 3번. 다음 9번. 다음은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되거나 그랬으니까 A가 화학적 퇴적암이네. 화적이 아니라 화학적 퇴적암. B는 유기적 퇴적암.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A는 유기적 퇴적파. 잘못됐지. 응회암은 쇠설성 퇴적암 맞지? 응회암이 뭐지? 화산재, 화산진, 화산역과 화산암괴는 그건 집괴암이지. 뭐라고? 집괴암? 화산역, 화산암괴. 요거의 경우에는 집괴암이야. 석회암은 A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B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치? 맞아. A 화학적, 유기적 다 된다 그랬잖아. 이건 화학적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 유기적 퇴적암의 경우에는 석회암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야. 석회암의 경우에는 산호나 조개껍질, 이거 전부 다 이거 CaCO3 성분이란 말이야. 요게 퇴적되면 유기적 퇴적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개. 10번. 다음은 어느 퇴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 퇴적 구조는 파도, 흐르는 물 등에 의해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물결 모형의 구조이다. 물결 모양. 여는 얘기하는 거지. 이 퇴적 구조는 단면상에서 대칭과 비대칭. 대칭은 주로 그냥 일정한 파도는 물의 흐름이 아니지. 그냥 입자가 위아래로 운동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대칭이고, 그 물이 좀 흐르는 경우에는 좀 비대칭으로 나타나고 그래. 그래서 퇴적암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퇴적 구조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침식되는 과정이라 조금 침식되는 과정이라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모래 입자가 이렇게 재배열되는 거니까, 파도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재배열되는 거니까 침식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 육상환경과 연안환경. 육상환경 호수, 연안환경
얕은 바다. 두 개 다 되는 거야. 얕은 물 밑에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 이 퇴적 구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미안. 얕은 물 밑에서 파도에 의해 형성된 이 퇴적 구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니은보다 기역과 비슷하다. 비대칭이냐 대칭이냐. 파도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는 대칭인 경우가 많아. 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비대칭이고. 니은하고 디귿 두 개. 10번 4번이고 11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단층의 동서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는 정단층이다. 보자. 요게 경계선이야. 요게 경계선이고 딱 보니까 요게 뚜렷하게 보이지? 요 지층과 요 지층. 요 상반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지? 이거 역단층이야. 요것도 뚜렷하게 보이는 게 뭐 있을까? 딱 구분하기 좋은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봐야겠다. 요거. 이 친구하고 같은 거고, 요놈하고 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아. 모양이 그래. 그래서 이것도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아. 이것도 상반이 위로 올라갔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잠깐만 다시. 모양이 좀 그러네. 내려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상반이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지층하고 같은 지층이고, 응? 다시 미안. 아,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하네. 요거랑 같은 지층. 아니야. 요거랑 같은 지층이네. 그리고 요게 같은 지층. 요거랑 요게 같은 지층. 이렇게 봐야겠다. 그럼 요 지층을 경계로 해서 상반이 밑으로 내려왔네. 아, 그림이 좀 보기 힘들게 돼 있어. 요게 상반이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이건 정단층. 요거는 역단층. 그래서 가는 정단층이다. 틀렸고, 가와 나 모두 상반은 단측면이 동쪽에 위치한다. 요게 상반이야. 요쪽에 상반. 요게 상반. 상반하고 하반은 뭘로 구분한다 그랬지? 지층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중력 방향으로 누르고 있는가를 보라 그랬어. 얘가 이렇게 누르고 있고, 얘는 얘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니까 요쪽이 상반, 얘는 요게 상반이야. 상반은 모두 단측면이 동쪽, 이쪽 방향이 동쪽이니까 맞는 거야. 나는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정단층이니까 장력 맞지? 니은과 디귿 두 개. 이렇게. 마지막 문제 12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지괴는 상반이다. 그치? 지층 경계선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이 요놈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형태지? 요 녀석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형태잖아. 그 A도 상반이고 여기서 C도 상반이고 그래. A, C가 상반이야. A하고 C 다 상반이야. A 지계와 B 지계 사이에 나타난 두 개의 단층은 모두 정단층이다. 잡아당기는 힘, 정단층. B 지계는 C 지계에 대해 아래로 이동하였다. 모양을 보면 요거랑 같은 거고 요거랑 같은 거잖아. B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지. 아래가 아니라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두 개. 이렇게 해서 일단 2점짜리는 끝내고 3점짜리로 간다.